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력 충돌부터 우리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인 돌발 변수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매도하지 않고 모아가는, 그리고 그 모아가는 자산이 우량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것이 미국 자산이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할 경우에 승산이 높다. 자, 그 대가들이 했던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가가 한 말은 여러 대가들 중에 일부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가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의사처럼 나한테 맞는 의사가 있고 맞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어떤 대가들이 한 말은 제가 절대 듣고 따라하면 안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투자 스타일과 원칙,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대가가 하는 말이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는 우량한 자산에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모아가는 그것이 우량한 자산이고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면 승산이 높다고 하는 대가의 말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대가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망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대응을 그러면 언제 하는 거죠?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포모가 왔었을 때 그때 대응을 하라는 건가요? 예측을 하지 않고 어떻게 투자를 하죠? 우리가 매수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매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죠? 지금 내가 매수한 이 주가보다 앞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매수란 이 주가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횡보하면서 한 5년 정도 유지가 될 것이야.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주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측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근데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이 모여서 감각이 완성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죠. 그 왼발의 프리킥을 찰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은 정말 여러 가지 훈련들과 분석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그 경기가 있는 그 필드에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발등을, 그리고 발목을 돌려가지고 회전킥을 날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 예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예측한 대로 뇌에서 발로 그 모든 신체 부위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슛을 때려서 골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도 내가 이 트리플 악셀을 할 때 수학적으로 모든 미적분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전을 하지 않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만의 숱한 경험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들,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서 회전을 돌립니다. 그런데 모든 대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그 막말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라고 하면 뭐 전쟁인데, 이 무력 충돌이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미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그것이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조차도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응만 하려고 할 때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버렸는데 무슨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측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5년, 10년, 20년, 30년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돼가지고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예측을 해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각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만의 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촉은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나한테 10억을 준다 그래도, 20억을 준다 그래도 팔고 싶지 않을 만큼의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그 촉, 그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이것을 팔고 싶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138달러의 작년에 경험하고 110달러의 작년에 경험하고 이번에 210달러를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나름의 예측을 통해 가지고 투자도 해보고 그를 통해 가지고 성숙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경험을 쌓아둔 그 무형 자산은 나중에 결국은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수백억의 가치를 가질 만큼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실적 발표 그리고 인도량 발표 전과 후에 여러 가지 저만이 가져온 소프트 스킬을 공유 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은 가이던스가 발표되기 전에 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때 매수를 하면은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직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 먹게 되겠지만은, 가이던스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가이던스 이후에, 그리고 그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본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0% 확률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잖아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실적 발표,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과 가이던스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그 중간 30분 1시간에 만약에 실적 발표, 그 재무제표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가이던스 전에 매수를 해두면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 때까지 변함없이 그 법칙이 유효를 했습니다. 2024년 4분기 때 살짝 그 부분이 조금 어긋난, 하지만은 실제로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은 가이던스 전에 매수를 했다면은 그래도 다만 2, 3%의 이익은 얻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왔었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발견하고 얻게 되느냐? 바로 계속 예측을 합니다, 저는.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측을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자, 그러면 앞으로 예측을 할 때는 다음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번에 틀렸던 예측을 가지고. 자, 하지만은 틀렸던 예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았을 때 틀렸을 때를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예측을 수백 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감각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이후부터 웬만해서는 돈을 잘 잃지 않는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확률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매수하는 타점 자체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 매수하는 매수 수량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 것도
계속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의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자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그 말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측을 하는 것을 절대로 금기시해야 된다. 함부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수를 할 때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 근데 예측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과연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응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대응을 할 때는 이미 생각보다 많이 늦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예측을 하되 대응만 하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예측을 하면서 지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힘을 길러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감각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